여러분께서는 아파트의 실거래가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매매할 때 직전 거래가, 실거래가를 체크하면서 가격 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실거래가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좀 더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한 영상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놓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53,000건이 넘었다. 이 이야기가 뉴스에 났었죠. 부동산 실거래가의 공개,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017년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죠. 하루에 몇 억씩 오른 것은 2019년, 2020년이 가장 심했습니다. 특히 21년도엔 각각의 아파트마다, 오피스텔 분양마다 최고가의 거래만 거래가 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집값 폭등은 투기 세력과 부동산 개발사들의 시세 조작도 일정 부분에서 한몫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파트는 2020년에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가장 많이 뛴 그 해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건수와 취소된 건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85만 5,247건이 등록됐죠. 그리고 취소 건수는 37,965건이 취소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취소 건수 중 31.9%에 해당하는 11,932건이 최고가 등록 후에 취소가 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이게 정말 순수한 매수 의사 변경으로 인해서 취소된 거라면 모를까, 일부러 어떤 세력이 이랬다면 이건 정말 전수조사해서 잡아내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이 영상 여러분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 등록 건수와 취소 건수는 다시 한번 뒤에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파트나 다른 여타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아파트를 매수하시거나 여타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 어떤 것을 근거로 거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보시고 거래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이렇게 실거래가는 우리가 시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큰 돈을 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사, 그리고 투기 세력들의 장난질, 거기에 편성된 갭 투자자, 이런 분들이 커다란 시세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신고된 실거래가를 자세히 보면 허위거래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가로 둔갑이 돼서 버젓이 실거래가라고 오정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도를 역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실거래 신고의 허점을 이용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허위적이고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놓고 개발사들이 분양에 나선다든지 이런 방식이 통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안일하게 대응을 했고요. 부작용을 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소비자가 점점 더 똑똑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거래가의 등록을 악용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거래가가 한 10억 하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아파트가 평균 10억에 거래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파트의 어떤 호수가 3억 껑충 뛰어서 13억의 거래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파트가 13억이야? 하고 주변 시세가 13억에 형성이 되죠. 이것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파트가 진짜 13억에 거래가 됩니다. 이건 진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바로 거래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부동산을 이렇게 띄우게 된 거죠. 자, 이거는 거래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을 시행사가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한 다음에 취소하기 전에 인근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싸게 12억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훨씬 싸네 싶어서 분양이 완판되겠죠. 이렇게 시세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실거래가를 조작해서 호가 띄우기, 허위 거래가 있다. 이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것이 그동안 계속 만연돼 왔지만 2020년에 정말 집값이 폭등하면서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까지는 이렇게 차분하게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2017년부터 쑥 오르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2018년에 바람이 쭉 타고 올라갑니다. 마치 연날리기 하듯이 쭉쭉 올라갑니다. 2019년에는 아파트 값이 정말 뛰는 건가 하면서 살짝 이렇게 오르죠. 그러다가 와, 지금 집을 안 사면 벼락거지 되겠네 싶어서 매수세가 확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렇게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늘어납니다. 바람 잡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시장에 세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 꼭지점에 있는 이 집값들을 받아주는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거래가 위반 건수인데 이렇게 또 허풍 거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도표가 말해주는 실거래가 위반 건수, 이게 집값 폭등과 저는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고가 거래 후에 거래 취소 비율이 시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울산이 가장 높고요. 서울, 인천, 제주, 세종, 전남, 대구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거래가가 이렇게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엔 진짜 마음이 변해서 취소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증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두고 국회 천준호 의원도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고쳐야지요.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총 매매 건수가 85만 건입니다. 그 중에 37,965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 건수 중 31.9% 그러니까 11,932건이 최고가 등록 후에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서울은 취소 건수 중 50%가 넘습니다. 최고가로 등록 후에 취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매 신고를 하고 50%가 넘게 이렇게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 광진 서초구, 여기가 집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66.7%가 최고가로 등록 후에 취소를 했습니다. 마포구가 63.1%, 여기도 집값이 많이 뛰었죠. 그리고 강남구 63%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심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요, 실거래가는 2020년 2월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실거래 신고 제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고요. 또 취소된 경우도 이것을 신고하도록 의무 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처벌이 너무 허접스러워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세 띄우기가 가능합니다. 조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적발되더라도 최대 3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는 걸로 그칩니다. 너무 솜방망이 아니겠습니까? 과태료가 뭡니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인 거죠. 자동차 속도 위반이랄지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위반한 주체를 단정 지을 수 없을 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뭐 속도 위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자동차 주인에게 부과가 되죠.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속이고 허위 신고로 이득을 보는 세력에게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매겨야죠. 재산형의 하나로 범죄인에게 부과되는 돈입니다. 벌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노역으로 대신합니다. 업자가 웃기려고 틀렸네요. 이거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죠. 뭐 시행사랄지 개발사랄지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들이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형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벌금 3천만 원이 아니라 징역형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돼야 되는데 징역형이 포함된 이 법이 국회에 아직 지지부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파는 공급자 주도의 시장 형성이 되었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 개발을 잘하면 수백, 수천억을 법니다. 이분들에게 과태료 3천만 원이 그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거래의 자유나 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부동산의 과도한 상승이 오히려 우리들의 거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반드시 안정화되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집값이 마구 뛰는 것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 집만 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뛴다고 해서 뭐 나아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만 늘어난다고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반드시 하향 안정화돼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엄벌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부동산을 고가의 거래 신고 후에 취소한 경우, 이런 사례를 아주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천 계양구에 있는 신도 브레뉴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인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가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2020년 2월 29일, 2020년 2월 10일 이때 거래가가요 2억 4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에 3억 9,500만 원의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나서 거의 1년 만인 363일, 딱 1년 이틀 남겨두고 2021년 2월 21일에 취소 신고가 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가 실거래가로 여기에 안내가 돼서 우리들에게 혼선을 주고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동산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취소 신고를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후에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는 계약 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하자.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 신고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아무튼 법을 만들면 그걸 정말 잘 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 집을 고가에 사신 분들, 그것도 대출을 많이 껴서 영끌로 사신 분들, 아 내가 이번에 아니면 집을 못 사고 벼락거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과도한 레버리지,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시죠. 오늘 표영호TV는 부동산 실거래가 부풀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 경각심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을입니다. 고맙습니다.